하루가 멀다 하고 쏟아지는 사기범죄, 사기공화국 대한민국, 감옥에 다녀와도 남는 장사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사기범죄는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최근 국회에서는 사기범죄자도 신상정보를 공개하자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현행법상 신상공개는 성폭력 범죄자나 특정 중대범죄 피의자에 한해서만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있는데요. 이 특정 중대범죄 항목에 사기범죄도 추가해 신상을 공개하자는 겁니다. 사기 공화국이라는 말 과장이 아닌 게요. 2021년 29만 건이었던 사기 발생 건수는 2024년 42만 건으로 3년 만에 40%나 늘었고요. 피해액도 15조 원에서 28조 원으로 2배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특히 1대1 소액 사기가 대부분이었던 과거와 달리 최근엔 AI를 활용한 사기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유명 연예인 얼굴이 들어간 AI 영상을 만들어 투자를 유도하고 무심코 SNS에 올린 셀카 사진, 아이 사진, 항공권 정보, 음성 데이터 등을 악용한 보이스피싱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AI 복제 기술로 들어가게 되면은 얼굴 자체를 합성을 해서 피해자 가족이라든지 또는 친지들 목소리를 그대로 딸 수가 있는 것이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지갑을 열도록 하는 희망할 수 있는 기술력 자체가 엄청 좋아지는 거죠. 잊을만 하면 등장하는 전세 사기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3년 6월 전세 사기 특별법 시행 이후 지금까지 공식 피해자만 무려 3만 6천 명이 넘는데요. 수법도 다양해서 허위로 감정가를 책정해 시세보다 높은 보증금을 챙겨 잠적하는 깡통 전세 사기부터 한 주택에 여러 명과 전세 계약을 체결하는 이중 계약, 심지어 전세 계약을 하는 당일날 세입자 몰래 해당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기도 하는데요. 이럴 경우 세입자는 집이 경매로 넘어가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렵게 됩니다. 사기 범죄 같은 경우 우리 학자들 사이에서도 테러로 규정을 합니다. 전쟁 같은 경우에도 동시에 이렇게 많은 피해자가 발생을 하는 경우는 없거든요. 순식간에 많은 사람들이 수천만 원, 수억 원을 이제 피해를 입다 보니까 자살까지 생각을 하는 거고, 문제는 피해자가 겪는 고통에 비해 가해자가 받는 처벌은 미미하다는 겁니다. 2022년 대한민국을 충격에 빠뜨린 이른바 인천빌라왕 전세 사기의 경우 확인된 피해자는 820명, 피해액은 무려 589억 원에 달했습니다. 전세 보증금을 떼인 피해자 중 4명은 극단적 선택까지 했는데요. 하지만 사기 주동자는 10년 안팎의 징역형을 받았고, 공인중개사나 바지 임대인 같은 공범은 집행유예나 무죄를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사기 범죄에 대한 형량 자체는 그렇게 낮은 편은 아니라는데요. 실제로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살펴보면 사기 범죄는 최대 무기징역까지도 받을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외국 사례들도 몇백 년까지 가는 그런 형량들도 있지만 경미한 범죄들에 대해서는 우리나라하고 외국하고 그렇게까지 많이 차이는 안 나거든요. 양형 차원에서도 징역 공고 형량을 높이고 있고, 중대한 조직적인 어떤 사기 범죄들 같은 경우는 무기징역까지 가능하도록. 하지만 법이 시대 변화를 따라가지 못해서요. 사기를 쳐서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수십억 원의 부당이득을 보더라도 1인당 피해 금액이 5억 원이 넘지 않으면 가중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게다가 한 사람이 여러 범죄를 저질러도 그 중에서 최고 형량의 최대 절반만 가중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요. 최고형이 징역 10년인 사기죄의 경우 수백 건의 사기 범죄를 저질렀다 해도 실제 가중되는 형량은 최대 5년에 불과하다는 거죠. 이러한 지적에 국회가 지난해 12월 사기 범죄의 최대 30년형까지 내릴 수 있도록 한 형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긴 했지만요. 현실적으로 재판에 가게 될 경우 앞서 다룬 내용처럼 이런저런 이유로 감형을 받기 때문에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현실적으로 높은 형량을 적용하는 데 있어가지고 우리가 판사의 재량에 이제 많이 의존하고는 있는데, 깔때기 모양처럼 밝혀진다고 해도 가다 보면 형량이 점점 줄어듭니다. 기소되는 것 자체도 줄어들고, 맨 마지막에 가서는 실제로 남아있는 범법자들도 얼마 내지도 않고 처벌받는 것도 약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초범이라든가 나이가 어리거나 나이가 너무 많다거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형을 감경하는 그런 주의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처벌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사기 범죄자에 대한 신상 공개 논의 역시 이런 흐름 속에서 등장한 건데요. 다만 전문가들은 다소 신중한 입장을 보입니다. 신상 공개가 효과가 아주 없다고는 할 수가 없는데요. 신상 공개를 했을 경우에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든가 아니면 과잉금지 원칙 위반 가능성, 이런 면을 봤을 때는 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도 신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살인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흉악하게 사람을 살해했느냐, 이런 부분을 따져가면서 정보 공개를 하고 있거든요. 한 번 신상이 공개되면 피해를 다시 되돌리기가 어렵다 보니 신중해야 한다는 건데요. 이러다 보니 일각에선 신상 공개보다는 범죄 수익 몰수나 추징 등 경제적인 불이익을 강화하는 게 더 효과가 클 거라는 의견이 나옵니다. 가해자가 뭘 기대하는지 이런 것부터 결국 돈이거든요. 형량 몇 년 살더라도 돈만 나중에 갖다 나오면 떵떵거리고 살고, 솔직히 이야기하면 베니핏이 많이 남는 장사거든요. 범죄 수익에 대한 몰수나 추징 쪽으로 더 강력하게 보완을 해서 접근하는 거거든요. 사기는 개인의 삶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수 있다는 점에서 경제적 살인으로도 불리는데요. 갈수록 교묘해지는 사기 범죄를 줄이려면 어떤 방식이 가장 효과적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